자, 그러면 유형비로 접근해서 자, 일단은 뭐 요거 얘기 그죠? 아까 했던 거. 두 번째는 왜 그러죠? 두 번째는 뭐 이거 뭐라고도 얘기할 테니까 자, 합성함수. 자, 이거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있죠. 이게 안 나올 리가 있나?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합성함수. 예,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당연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합성함수 그래프를 선생님,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주어진 정의역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 되지. 당연히 되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죠? 아니, 합성함수 그리는 거, 물론 여러분들 지금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다 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아리까리한데?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합성함수를 실제로 그려서 뭔가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고. 그죠? 그럼 이런 경우도 그래. 내가 아까 말했죠. 합성함수 그래프와 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뭐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돼. 이거 빼박이야. 그죠? 빼박해요.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합성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요. 물론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렸다. 거기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아니 그래프가 있는데 눈만 있으면 그릴 수 있지. 무서워.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쉬운 문제는 사실은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보통 문제는 사실 이렇다고 봐야지. 뭐냐? 내가 말하는 건 현대고로 따졌을 때 그래서 현대고로 봤을 때 10번 이상이 나오는 문제로 이런 유형이 나온다면 걔는 기본적으로 단순하진 않을 거야.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냐? 그런 식이면 fx나 gx에 아마 미정계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림을 그릴 수 뭔가 없겠다. fx에 미정계수가 있거나 gx에 미정계수 있거나 좀 난이도가 확 올라가면 둘 다 미정계수가 있거나. 그죠? 둘 다 못 그려. 그릴 수가 없어, 정확하게. 미정계수가 있는데. 그죠? 근데 그려놓고 나서 이런 합성함수가,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합성함수가 최대값은 얼마, 최소값은 얼마일 때 그때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냈지. 합성함수를 그리고 싶어도 못 그릴걸? 그죠? 그렇게 낼 테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물론 사실 뭐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합성함수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도 못할 일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에 있는 것을 뭔가 T로 이렇게 치환을 하죠. 그죠? 그치?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뭐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닌 건 알 것이고 그래서 그럼 T로 치환하면 그 T 값에 대한 범위를 그죠? T의 범위를 확인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 알지? 그죠? 그럼 T의 범위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이런 문제가 보통은 정의역이 있을 건데 뭐 A보다 커나 뭐 B보다 작거나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있으면 그럼 A랑 B 사이에서 fx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 그럼 A에서 B까지 뭐 잘라서 그죠? 알다시피 그럼 해당 사항에 있는 부분이 여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그죠? 그러면 당연히 A부터 B까지에서 봤을 때 가장 낮은 포인트 가장 높은 포인트 함수값 fx의 함수값이 t인 거니까 일종의 t로 치환했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러면 여기 범위가 뭐가 되는 거냐? 여기가 만약에 뭐 2였다, 여기가 5였다. 그러면 t 범위가 2보다 커나고 5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저걸 다시 바꿔서 저 함수를 그 y는 gt 이렇게 t에 대한 어떤 함수가 그러면 2보다 커나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이게 가장 이제 스탠다드한 형태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쉬운 형태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단도대 교재도 있죠. 뭐 이걸 풀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어렵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42번 그러니까 단도대 교재에서 단이라고 쓰면 단도대입니다. 42번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되게 좀 쉬운 형태지. 뭐냐면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fx가 2분의 x제곱하고서 어쩌고저쩌고 더하기 3이다. 그럼 fx의 미정계수가 뭐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야? f 합성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기 자신을 합성했네? 어쩌라고? 방법은 똑같아. 내 생각에. 그죠? 이것도 뭐 합성함수. 선생님, 2차를 합성하면 4차인데 4차 함수 그리는 걸 제가 그러면 수초에서 썼던 걸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돼, 안 돼? 이게 돼.
4차 함수 그릴 줄 알면 그거 하면 되긴 되지. 근데 그걸 노린 게 아니란 말이야. 굳이 4차 함수 뭐 극대구소가 더 빠져볼래? 굳이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냥 fx를 t로 치환해서, 그죠? 이거 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럼 fx t로 치환하면 1보다 커놨고 4보다 작거나 해서 그 2차 함수가 함수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를 알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범위가 1보다 커나고 3보다 작거나 같을 거거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y는 안에 있는 함수를 내가 t로 치환하는 거니까 y는 ft라고 하는 그런 형태 또다시 t 입장에서는 2차 함수야. 그죠? 그거에 1보다 커나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쉬운 거고. 그럼 실제로 현대고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을까? 현대고 기출문제를 한번 특선 문항에 있는 걸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 특선 5회차에 12번이 거기 왜 안 써놨는데 그게 현대고 기출문제거든요. 특선 5회차에 그죠? 거기 이제 12번 12번처럼 나온다는 거야. 뭐냐? fx의 미지수가 벌써 있죠? 절대값도 있네? 그리고 a가 있어. gx는 멀쩡해. 근데 아무튼 3보다 커나고 7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 합성함수의 최대값이 3,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 a값을 거꾸로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이게 아마 현대고 11번인가로 나왔을걸요? 12번인가? 꽤 난이도 있게 나온 거. 한번 해보세요. 물 좀 먹어.
엑쌤이 저기 내가 이제 그 2교시 3교시라고 내가 한거 같아. 풀었나? 시간 이 정도면 풀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떤가요? 어떠세요? 모르겠는데. 안돼 모르지 마세요. 쌤 포즈 한 번만 잡아주시면 안 안돼. 돼요? 소방으로 자연스럽게 찍어야지. 영상 잘 안 보인다. 그렇구만. 안 보여. 12번이 근데 이게 딱 그 현대고 전형적인 그 문제가 이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파악을 잘 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저걸 봤으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분명히 지금 이게 단조되어 있는 42번하고 좀 스타일이 좀 달라도 어차피 똑같다는 거지. 뭐 합성함수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면 어차피 안에 있는 함수를 치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함수가 이제 fx일 텐데, 그죠? 이 fx를 t로 치환을 해. 그죠? 그러면 t에 대한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fx가 소문자 a가 뭔지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파악할 수 있지. 뭐냐? fx가 어차피 v자로 생긴 거거든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딱 아시면 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x 빼기 a니까 여기가 a예요. 그죠? 또 여기가 4야. 그러면 확실한 거는 이게 fx의 대칭축 a는 몰라도 어차피 함수값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럼 t의 범위가 어차피 4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자, 요거를 이제 알고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 형태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fx가 t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건 뭐가 된다? y는 gt죠 그냥 gt. 자 이거 최대값 최소값 막 틀도 나온다. 그래서 이게 t가 4보다 커났다. 여기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gx에는 어차피 미정대수가 없거든. 그죠? gx는 제대로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대칭축까지 완벽하게 알 수가 있지. 보면 대칭축이 얼마야? 이게 x는 3인가? 그죠? 그런 상태에서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5인데 이게 3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냐? 이게 한일 때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3을 대입하면 얼마죠? 3인가? 이렇게 나오나? 뭐 3이 뭐 3이야? 음수 나올 텐데? 얼마지? 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나 수학 잘 못해요. 나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러면 지금 최대랑 최소가 3부터 마이너스 5부터 3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5면 여기가 위잖아.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5가 이 정도 있을 것이고 3이 뭐 이 정도 이보다 위에 있으니까 3이 뭐 이 정도에 있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러면 최소가 마이너스 5고 최대가 3이 나오는 구역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두 군데가 있어.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야. 이게 실제로 그러면 마이너스 5하고요. 여기는 gx는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이건 gt라고 놓으면 gx라고 놓으면 이거 t를 바꿀게. 이게 t는 3. 그죠? gt라고 놓으면 그러면 gt랑 마이너스 5랑 만날 때 그죠? 실제로 얘랑 마이너스 5랑 서로 같다 하면 인수분해도 잘 돼요. 해보면 여기 t좌표가 2고 여기가 4거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gt랑 3이랑 서로 같다 해서 방정식 풀면은 그 t값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좀 짜리겠다. 여기 마이너스 5죠. 그럼 여기가 지금 0이 나오고 6이 나올 거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구간이 두 개가 나올 텐데 두 개 답을 필요가 없어. 왜? t가 4보다 커나 같다고 나와 있거든. 맞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쪽은 t가 0하고 2 사이인데 여기는 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죠?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면 여기만 당첨이 되지.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GT 입장에서 봤을 때 최대가 3, 최소가 마이너스 5가 나올 때 그때의 t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6보다 작거나 같다구나.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때 그 t가 뭐였다? 그 t가 fx였어.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fx를 바꿔주면
아, 그럼 fx의 함수값이 4보다 커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나오는 x값의 범위를 생각하면 된다. 그죠? 근데 생각해보죠. 여기가 지금 4잖아요. fx 돌아온 겁니다, 이제. 그럼 4. 그 다음에 함수값이 4부터 6이 나와야 돼. 그러면 4는 이미 여기 이쪽에 꼭지점 같은 데니까 뾰족한데. 그죠? 그럼 6이라고 하는 데는 이거보다 위겠지. 6이 뭐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최소가 4, 최대가 6이 나오는 포인트는 그러면 당연히 이런데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부터 여기까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A부터 여기 X좌표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다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A값은 범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정의역, 그죠? 내가 지금 안 써놨는데 이 전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3보다 커나 하고 7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구간 간격, 정의역의 구간이 4거든요, 크기가. 간격의 크기가 4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럼 4니까 셔틀 놓고 같은 셔틀 4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정도 간격이 4인지 이 정도가 4인지 전체가 4인지 이걸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파악하기가 어렵지가 않다. 왜냐면 뭘로 알 수 있느냐? 어차피 이쪽이 기울기가 1짜리고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데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그죠? 그럼 이게 2면 간격이 여기 2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요 점의 x좌표가 a 더하기 2일 거고 그죠? 굳이 연립하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2인데 여기 45도 45도일 테니까 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도 2 a 더하기 2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그러면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일 거다. 그러면 a 빼기부터 a 더하기 2까지가 여기가 딱 간격이 4네. 왜냐면 a부터 a 더하기 2 이렇게 해도 최소가 4 최대가 6이 나오는 이걸 만족을 할 텐데 그죠? 하지만 간격이 2밖에 안 된다. 여기는 4인데 그죠? 그러니까 a 빼기부터 a 더하기 2 그러면 딱 답 떨어졌네. 얘가 3이네요 선생님. 얘는 7이고 그래서 a 값이 5다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근데 의심이 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시겠냐고요? 그리고 저는 어디 뭔지 아세요? 대가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모자가 다 안 들어가요. 모자 쓰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래 너무 큰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자를 이런 걸 줬어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인가? 그 다음에 유형별 정보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선생님? 이게 특히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현대고 부교재에도 이 관련된 유형이 제일 많고 이거에 관련된 뭐라고 합니까? 그 변형 문제도 많고 실제로. 세 번째는 그냥 내가 사실은 갖다 붙이는 이름이긴 한데 합성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근데 이건 내가 만든 말이에요 사실은. 뭐라 부를 말이 없어가지고 합성방정식이 다른 거 아마 쓰는 단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합성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 등호가 있는. 그치? 근데 그 유형들이 꽤 있어서 그걸 얘기를 해보고 관련된 이제 부교재 문제라든지 특성문항에 있는 거 해볼 건데, 그죠?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를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겠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F, 또 F. 서로 같다요. 그죠? 근데 여기 안에 이제 gx라는 형태의 함수식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hx라는 함수식이 들어가 있다. 그죠? 자, 이거에 이제 실근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실근이라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실근들의 합을 구하실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또 이제 이게 또 약간 더 어렵게 나오면 이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뭐 3개일 때에 gx의 어떤 미지형 개수의 값을 구하시오.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런 건 실근을 구한다. 그러면 또 선생님 또 멍청하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이제 또 이 합성함수 우리가 합성함수 그린 다음에 합성함수 두 개 이제 교점 보는 겁니까? 그렇게가 거의 드물다니까. 그럴 일이 없어 거의.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 그냥 식 자체로 해석하는 건데 이거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요. 그 두 가지 케이스가 뭔가? 이 밖에 있는 fx 있죠. 이 fx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문제 푸는 방식이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이 f 자체가
만약에 1대1 대응이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겠어요. 그러면 F가 1대1 대응이 아닐 때 이렇게 좀 나눠서 볼 건데 1대1 대응이 아닐 때 그죠? 1대1 대응이 맞고 이거는 그죠? 그죠? 또 생각 잘 해보세요. 1대1 대응, 1대1 대응 아닌 게 뭐가 중요하죠, 선생님? 왜 굳이 케이스를 불려서 해요? 하겠지만 1대1 대응이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서 오늘은 아니지. 저번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1대1 대응은 정말 함수값이 전혀 안 겹치는 거예요. 그죠?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전혀 함수값이 안 겹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1대1 대응이 원래 저걸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깥에 있는 함수 fx가 1대1 대응이다. 또는 이제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드립이 있어요. 뭐 선행을 좀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자세히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또는 1대1 대응이다. 어떤 이런 멘트 또는 1대1 대응을 나타내는 그 수식이 있었죠. 여러분들 알죠? 공역과 치역이 같고 뭐 x1과 x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그거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gx라는 거하고 hx를 하나의 정의역의 원소로 생각하라는 거야. 만약에 fx가 1대1 대응이다.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gx일 때랑 hx일 때가 함수값이 어지간히 같을 수가 있어? 이게 다르면 같을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1대1 대응입니다. 꼭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번에 선생님이 그때 얘기해 주신 이런 것도 1대1 대응이 되잖아요. 선생님. 이런 거 이렇게 유리함수, 무리함수 섞여 있는 거 이것도 되잖아요.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결국에는 가로선 내 그것의 교점이 어차피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절대로 어떤 x 두 개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대1 대응이면. 그죠? 그럼 내 말은 이런 거지. 1대1 대응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정의의 원소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는 100% 그냥 gx는 hx랑 같다. 그냥 이거의 실근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면 뭐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아니면 얘기가 좀 달라.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if로 해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가 f 2k-x를 만족한다라는 드립이 있다고 쳐볼까? 여기서 이제 k는 상수. 같답니다 이거. 근데 또 이걸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또 있나? 우리나라에서 벌써가. 이거 무슨 뜻이죠? 이거? fx가 이런 만족한대.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fx가 f10-x를 만족한다. 이건 fx가 어떻다는 얘기죠? 담요. 무슨 뜻이죠? 네? 5에 대한 대칭이죠? x는 5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죠? 이 숫자의 절반인 가로 세로선에 대해서 양쪽이 똑같다. 이런 표현이 사실 또 어디서 많이 나왔어? 2차 함수 할 때도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 2차 함수.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축이 있으니까 보통.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한 거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벌써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 1대1 대응은 아니죠. 어떤 뭐 정의역이 따로 뭐 또 범위를 줄이지 않고 나서는.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도 물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2차 함수도 만약에 정의역이 이거보다 커 나왔다, 공역이 이거보다 커 나왔다 이러면 당연히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이 그냥 공역도 정의역도 실수 전체로 나왔을 때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물론 당연히 또 역시나 그렇습니다. 뭐야 선생님? 아니 정의역의 원소가 똑같으면 당연히 함수값이 똑같지.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당연히 gx랑 hx가 서로 같다. 이 알맹이랑 이 알맹이가 서로 같다 하면 당연히 fx가 정의역의 원소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함수값이 똑같지. 그죠? 당연히 이거의 실근 또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야. 근데 1대 대응이 아니면 이것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지. 또 있어. 어디서 또 실근이 나올 수 있느냐? 대칭축이 있다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여기가 k인 거야. 그죠? 그럼 생각해봐. 그럼 fx에 대해서 gx하고 hx를 이제 정의역의 원소로 뭐라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k로부터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 뭐 이를테면 gx라고 하는 정의역의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hx라고 하는
정의역의 원소가 있고 그럼 gx일 때의 함수값하고 hx 때 함수값이 이게 다르겠어?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gx나 hx의 딱 한가운데에 k가 있으면 되는구나 그죠? 아 수학 존나 잘하지? 비행기 하나 사주면 되는 존나 잘하지. 그럼 gx하고 hx를 두 개 더해서 이를 나눴을 때가 k가 나온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입니다. 이거의 실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죠? 그럼 이것도 여기서 뭐 조금 더 이제 과하게 들어가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gx나 hx나 뭐 둘 다 2차 함수를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넘기면 그냥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거 gx나 hx 중에 하나가 2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럼 실은 뭐 두 개, 뭐 한 개 이런 판별식 같은 거 못 쓰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이를 넘겨서 뭐 gx를 뭐 마이너스 hx 더하기 2k로 준 다음에 그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또 교점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뭐 최상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gx나 hx가 무조건 1차 함수, 2차 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제 여러분도 알지만 함수는 또 어차피 유무비 함수랑 같은 시험범위라니까? 같은 시험범위야. 그러면 여기는 뭐 이를테면 뭐 V자 이 절대값 함수인데 싸만 여기는 유리함수가 나오고 근데 유리함수 미수가 있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걸 넘겨서 이 gx하고 이거의 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거의 이제 13번이지. 뭐 그걸 이제 뒤에 가서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그죠? 이건 어차피 지금 기말범위니까 그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관련된 거를 한번 특선에서 한번 보자는 거야. 특선. 5회차. 그죠? 거기 이제 13번을 내가 한번 해보고 뭐 이제 시켜볼 건데 또 역시나 13번을 보시면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gx의 미적계수가 a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fx가 있고 fx가 마이너스 x로 마이너스 2x 빼기 3이고 그다음에 gx가 여기 이제 x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2x 더하기 a 여기 미지수 a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f 하고서 여기에 gx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f 하고서 여기 x가 있는 겁니다. 그죠? gx 하나, x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총 2개가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말했잖아. 이거는 지금 경우가 fx가 얘가 1대1 대응이냐?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대칭축이 여면이 있는 그런 함수가 지금 fx야. 맞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다? gx랑 x가 그냥 서로 같다. 그죠? 그럼 gx랑 x가 서로 같다. 뭐가 서로 같다? 그러면 이거는 gx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얘랑 서로 같다고 놓으면 그죠? 이거는 땡큐지. 뭐가 땡큐인데요, 선생님? 아니 뭐 그냥 정리하면 2차 방정식만 나오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 x만 넘겨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는 0.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죠? 이거의 이제 판별식 그지? 이거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할게. 아 이거 너무 이렇게 생략하면 좀 그런가? 맞지? 이거의 판별식 이걸 D1이라고 할게. 그죠? 근데 이제 이것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있다? 대칭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gx랑 x라고 하는 알맹이 두 개가 그죠? 그게 1을 경계로 해서 양쪽에 같은 사이즈로 떨어져 있는 거. 그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넘겨버리면 gx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인데 이거를 정리하니까 gx 그죠? 같은 학끼리 정리하니까 x제곱 3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다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이 또 하나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거 무교적 원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 식을
D2라고 박정훈! 대박이네. 어떻게 돌 수가 있죠? 대박이네, 박정훈. 3교시까지 자는 박정훈은 오랜만이네. 뭐야, 그 타이틀 부러워도? 잠수정의 타이틀 부러웠나?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이제 뭐야? 이게 다 합쳐서 이방정식과 이방정식 토탈 해서 두 개란 얘기야. 토탈 두 개란. 그러면 이게 케이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선생님? 아니 그렇잖아. 토탈 두 개인데 그럼 여기 실근 두 개, 여기 혹은 일 때도 있고 여기 혹은 여기 실근 두 개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 여기 중근, 여기 중근인데 그 중근이 안 겹치는 거까지도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세 개가 있다라는 거를 그죠? 문제는 조밥스러운데 뭐 풀이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뭐야 그냥 한 큐에 뿅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케이스들은 당연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실근 두 개 혹은 두 개 혹은 두 개니까 그럼 D1이 0보다 크면서 D2는 판별식 0보다 작을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여기가 허근일 수도 있으니까 이쪽 위에 있는 노란색의 방정식이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작으면서 D2가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라스트 댄스가 뭐야? 이게 D1도 0이면서 D2도 0인데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게 있죠. 여기서 나오는 중근하고 여기서 나오는 중근이 똑같으면 그러면 안 돼. 그럼 전체적으로 하나니까 이걸 만족하는 중근이 만약에 서로 다르다. 그러면 좋은데 얘랑 사실 할 필요가 없을 거거든. 왜 없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야. 왜냐면 얘랑 얘를 다 만족하는 A 값이 없을걸? 그죠? 이거 0 만들 때 A 값하고 여기 0 만들 때 A 값이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7 일치가 안 돼. 그죠? 이걸 얘 다 만족해야 되잖아 지금. 그런 A 자체가 원래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땡큐긴 하지. 이 문제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야. 다른 문제는 몰라. 해봐야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A범, 여기서 A범이 나올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런 A범위들을 이제 합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있죠. 여기서 실근 두 개 나오고 여기서 혹은 두 개 나오는 거를 다 만족하는 여기서 A범위랑 여기서 A범위를 다 만족하는 A범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A가 없다. 여기까지 하고 쳤다 할게. A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뭐 탈락이지. 사실 여기도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탈락인 거지. 어차피 남은 게 이거네. 여기서밖에 없어. 그럼 이거 만족하는 A범위랑 이거 만족하는 A범위 이제 공통범위. 판별식은 할 줄 아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면 이게 4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17보다 작다거든요. 그죠? 계산이 뭐 어렵지 않으니까 판별식은. 그래서 여기 들어갈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그게 이제 이 13번이다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알겠니? 아니 진짜 잠수.